자, 서연이는 영상을 만약에 봤다면은 다음 시간에 V표를 하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만약에 V표를 안 하고 들어오시면은 영상을 안 보신 거예요. 너희들 말해주지 마. 너 말해주지 마. 알겠지? 자, 희문아. 여러분도 나중에 빠지고 난 다음에 영상 봤어요 해놓고 그냥 막 이러고 들어오면 그때 가서 미션이 바뀌실 수도 있다. 번쩍하지 마. 자, 2주차 비문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일단 따옴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핵심어가 먼저 나와 있다는 얘기지.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지. 자, 1900년대 처음 제기된 후 1960년대 시카고 대학의 파마 교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발전돼서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가설이 금융시장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이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 여기를 밑줄 치면 되겠네. 무한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정보가 즉각적으로 재화의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쭉 화살표 주식시장. 예시 주식.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그치? 이익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에 대한 예시는 주식시장이다. 그러면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만약에 성립을 한다면 시장에 알려진 정보가 즉시 주가에 반영되어 주가는 항시적으로, 자, 항시적 단어 뜻 늘 있는 거, 요 정도의 단어 뜻은 알죠? 항시적으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죠. 시장에 이미 알려진 정보로, 자, 시장에 이미 알려진 정보 밑줄, 초과이익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보는 주식에 반영이 되는 거는 맞아요.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정보는 주식에 반영이 되는데 내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이미 알려진 정보로서 내가 또 다른 이익을 얻기에는 딱 다 알고 있으니까. 그치?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가긴 갔을 거야. 하지만 남들이 몰라야 내가 그걸로 이익을 얻겠지. 근데 남들도 다 알고 있는 거면은 어차피 다 똑같이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자,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다소 어떻대? 모호하대. 왜 모호해? 정보의 범위 한정. 그러니까 시간. 따라서란 글자 위에 화살표. 따라서 뭐 해야 돼? 실증적 함의를 갖기 위해서는 실증적 함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필요.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요거 때문에 92번 문제 하나가 헷갈리네요. 해결이 되네요. 92번의 정답은 2번이죠. 이거 선생님 모호하니까 문제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니까 맞다라고 넘어가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 그렇게 모호하다라고 밝히는 게 더 좋긴 하거든. 모호성과 구체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게 요점 정리거든.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점이라도 나쁘지 않다면 그 다음에 발전 과정이 완전 달라요. 그 문제점이니까 문제점을 뭐 해야 된다. 정의를 명확히 하자 그랬지 문제점을 어떻게 발전시키자고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문제점 보고 여기를 보고 문제점이니까 모호하니까 문제점이네 이렇게 쉽게 간과하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내용 정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근데 조금 미안한 거는 요즘은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좀 솔직히 안 나와요. 그 대신 중심 내용은 근데 왜 파악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무엇을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무슨 내용인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독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기본이라서, 그러니까 안 증명해서 내는 게 안 내는 게 아니고 기본이라서 안 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독해는 여러분이 이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내용의 요점 정리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독해를 하는 애들이.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요점 정리가 안 되면은 이거는 독해 기본이 안 된 거니까 이거 연습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미리 읽으면서 요점 정리를 한번 끄적여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없는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내용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아 선생님 귀찮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요점 정리하고 여기 요점 정리 돼 있는 거랑 비교를 계속 해보세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논술의 1번 항목이 내용 정리예요. 근데 여러분의 말로 내용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딱딱하게 이건 정해져 있는 내용 정리잖아요. 이게 아닌 여러분의 말에 의한 내용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갑자기 논술 공부를 해야겠다. 나 지금 대학을 갔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수시에서 남은 2장은 논술 쓰고 싶다 라고 해서 그때 막 연습하려고 하지 말고 독해를 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어. 1번 문항 요점 정리야. 근데 요점 정리라고 하는 게 논술의 요점 정리는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니긴 해. 내가 이해한 걸로 재구성할 수는 있긴 있어야 돼. 얘가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다 라고 가지문은 이런 내용이고 나지문은 무슨 내용이고 공통점은 뭐 약간 그런 기술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기초 단위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내용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논술은 그대로 요점 정리하는 건 아니기는 해. 기술적으로. 근데 일단은 그대로를 뭔 얘기인지 줄일 수는 있어야 돼. 그래서 요약 정리 연습은 독해 가장 기본이고 논술 공부해도 된다. 그래서 적어보는 연습을 해라. 맨날 적어진 걸 가지고 적는 연습은 이거는 그냥 필기 잘해서 그냥 뿌듯할 뿐이야. 그 뿌듯한 것도 좋지. 그런데 좋기 전에 내가 먼저 요점 정리를 해보고 맞는가를 따져보는 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파머는 효율적 시장에 유입되는 정보를 범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했다. 그럼 이제 내가 번호를 몇 개를 붙여야 된다? 3가지로 붙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1번, 첫째라고 되어 있지만 1번이라고 첫째라는 글자에다 이렇게 잘 보이게 써놔주시면 좋겠죠? 1번, 약형 효율적 시장. 약형 효율적 시장은 뭡니까? 과거의 정보로 한정되는, 거기만 줄쳤어요. 약형 효율적 시장에다 1번 써놓고 과거로 뭐예요? 한정되는. 그 다음에 쭉 읽고 나서 즉이라는 글자에다가 화살표. 그치? 즉 현재의 주식가격이 자 과거에 아까 과거의 정보를 했잖아. 그 과거의 정보, 과거의 주가, 과거의 주식 수익률, 과거의 거래량을 반영하는 거. 따라서 이거 주사 이거 딱 2개. 따라서라는 2개.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 초과이익 얻을 수 없다. 그치? 그럼 뭘로 얻을 수 있어? 현재의 정보, 공개되지 않는 정보. 그 다음에 끝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 밑줄. 그치? 자, 그 다음에 둘째 2번. 과거형은 과거의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그 대신 현재나 밝혀지지 않는 거로는 얻을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쵸? 과거만 밝혀져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중강형 효율적 시장. 자, 중강형 효율적 시장. 이 시장에서 유입되는 정보가 과거의 정보뿐 아니라 뭐라는데 모든 공적 정보를 포함한다.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공적 정보를 포함. 자, 얘들아. 여러분 요럴 때 안 그러면 다행인데 애들이 머릿속에 뭐만 넣냐면 공적 정보를 포함 여기만 신경을 써.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말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 그러니까 1번하고 공통점. 그러니까 둘째에서는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공적 정보 포함 여기까지 밑줄. 그러니까 대부분이 읽기가 뭘로만 읽냐면은 얘 특징만 읽으려고 그래. 근데 얘 특징은 과거의 정보도 있고 공적 정보도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독해인데,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요 말도 좀 잘 봐야 돼. 그거 가지고 문제를 장난을 잘 친다. 아니면 이거를 놓치면 안 틀릴 수는 있는데 왔다 갔다 한다고. 과거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구절이 어디 있지? 라고 돌아온다고.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공적 정보란, 자, 공적 정보가 뭔지는 요거는 이제 잘 안 들어오면 가로쳐도 되고 그냥 쭉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적 정보는 주가, 거래량 등 주식 발행된 과거, 현재와 이익, 노사관계, 연구, 개발, 투자 등 일반에 공개된 모든 정보.
일반에 거기도 모든 정보 따라서 위에다가 또 화살표. 따라서 뭘 해야 되니? 따라서는 아까랑 구조가 똑같죠. 이미 알려진 공적 정보로나 과거의 정보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얻을 수 없겠지? 똑같은 구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뭐에다 밑줄 쳐야 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야겠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니? 사적 정보를 이용해. 내부 정보나 사적 정보는 초과 이익 얻을 수 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쓰면 되겠어. 3번은 뭐야? 강형 효율적 시장. 강형 효율적 시장은 약형과 중강형 효율적 시장에 관련 정보는 물론 내부 정보나 사적 정보와 같이 자 시장 참여자가 취득하는 자 모든 것이 반영되는 거네.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는 시장.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는 시장. 전 거기다 밑줄 쳤어요.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는 시장. 그러면 강형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정보로도 이익을 얻을 수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모두 다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정보가 나와 있는 걸로는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강연 정보는 초과 이익을 받을 수는 없어. 하지만 그런데 뭐가 있어? 그 대신 얘의 특징이 있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 밑줄. 자연 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세모. 그러나 문제는 뭐야?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렵다. 그치? 형성되는 방법이 달라지고 효율성에도 차이. 자, 파머의 효율적 시장 세 가지. 1번 뭐라고 써놔야 돼? 1번 무슨 시장? 써봐. 약형 효율적 시장. 과거 정보로 한정. 과거 정보 초과 이익 X.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겠죠. 두 번째는 뭐야? 중강형 효율적 시장. 적어놓으면 되겠지. 그리고 특징들. 세 번째는 강형 효율적 시장. 메모. 그 특징들. 이렇게 네모가 돼 있으면은 집에서 이렇게 한번 채워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좀 한번 해보세요. 수업 시간에 이제 많으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요점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돼요. 자, 집에서 채우고. 한편 주식시장의 정보가 반영되는 시간도 뭐한데? 효율성 영향을 미친다. 밑줄. 시간도 효율성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효율성 영향을 미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간이죠. 그런데 1980년대는 무슨 일이 있었어? 공시된 정보가 15분이라는 반영이 됐지. 하지만 세모. 하지만 IT 되면서 어떻게 됐니? IT 되면서 뭐가 되는 거니? 공시된 정보가 반영되는 시간이 짧아지면 뭐가 된대? 좀 더 효율적 시장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시장의 거래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어 시장 참여자들이 각종 정보에, 자 밑줄, 각종 정보에 공평하고 쉽게 접근하면은 시장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진다. 요즘은 시장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막 주식시장이 강형 효율적 시장이 되면 주가는 기업의 진정한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게 돼. 그러면 그러니까 강형 효율적 시장이 되면 되게 좋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가 되니? 우량 기업에 많은 자원이 오고 안 좋은 데는 자본이 적게 되어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진다. 밑줄. 강형 효율적 시장이 되면 합리적인 자원 배분 가능. 따라서 화살표. 효율적 시장 가성은 자본주의 체제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요약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는 걸 봐야 돼. 그러니까 내용 간략하게 들어올 수 있어야 돼.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 물어보는 이유가 기억이 어디예요? 공시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주시가 더욱 효율적. 93번이 맞았으면은 내용 잘 이해한 거야. 93번이 틀리면 내가 문맥 이해가 조금 딸린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당신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맞아요! 5번입니다. 그럼 내가 내용 잘 이해한 겁니다. 자, 내용 이해 못했을 사람 봐보자.
왜 기울기 이후로 왜 짧아지면 효율적 시장에 가까워지면은 공시된 정보가 반영되는 시간이 짧아지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 아까 전에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에 불균형으로 비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시간 가능성이 적어지지. 그러면 시장의 효율성은 어떻게 돼? 높아져. 그러면 시장 정보의 불균형 시간이 짧아지고까지는 맞아. 그러면 불균형 상태가 짧아지면 기업에 투자할 확률이 높아지죠. 낮아지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 주식시장은 더 효율적 시장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공평하게 접근되면 효율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문장을 잘 보시면 돼요. 자, 94번. 이거 어떻게 보면 93번보다 94번이 더 쉬워. 근데 그냥 보기에는 94번이 더 풀기 싫어. 그치? 근데 문제는 94번이 더 쉬워요. 왜냐면 한편 B국에 사는 네모네모 씨는 거기만 좀 봐봐 밑에 B국에 사는 네모네모 씨는 뭐 한다고 그랬어? 주식 투자자 전문가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를 접할 때마다 투자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정보를 얻었지. 그래서 얘가 투자하려고 했지.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됐니?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반영되어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그 정보를 안 것이 나만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이미 공시되어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반영은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3번 봐봐. 네모네모 씨가 미국에서 기업의 내부나 사적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초과이익을 못 짠 것은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해당 기업의 주가에 영향은 미쳤지만 공시된 정보였던 거지. 정보는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내가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공시됐는가 안 됐는가 이 사람은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문맥에 나와 있잖아. 그치? 반영이 돼 있는데 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의 말이 상충되잖아. 보기하고 밑에가. 그치? 그래서 오히려 얘가 더 쉬워. 왜 쉬운지 알겠지? 그러니까 말에 이렇게 함정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어려운 게 기억의 문맥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문해력을 물어보는 거야. 독해력. 문장의 의미가 뭘 물어보는 얘가 문제가 좀 어려운 용이고 보기 지문 나오면 선입견을 가지고 아 이거 어려운 문제니까 안 풀어야지 이거를 극복하려고 해버려야 돼. 읽으려고 뭔가 빈틈이 있는 구절이 어디 있는가를 보려고 애를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두 번째 지문. 오른쪽에 보면 핵심 단어가 뭐라고 했어? 핵심. 자주 나오는 것이 핵심이다.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재현아. 자, 지문 두 개는 이제 보자. 한 개에서 내가 재워줬어. 두 번째 지문. 그 첫 번째 지문은 지나간다. 첫 번째 지문 정답 좀 불러줄까? 채점 좀 해볼래? 92번에 2번, 93번에 5번, 94번에 3번. 됐니?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자, 아침에 공부하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게 왔으니까 조금만 기운을 내봅시다. 대신에 쌤 조금 일찍 끝내줄게. 아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줄게. 시간 충분해. 쉬는 시간 잠깐 줄 테니까 그때 또 회복해갖고 세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힘내보자잉. 오케이! 화이팅! 특정한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 우리는 사회현상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사회현상에 대한 조사는 사회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 사회현상 이런 말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사회현상에 대한 조사는 사회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 방법이나 관찰 시점에서 다양한 외적 변수에 노출될 소지가 있어. 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현상 조사에서 오차는 정의가 나왔네. 그럼 얘는 사회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오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핵심어가, 그치? 오차는 얘가 핵심어야. 오차는 정의가 나왔으니까. 오차는 뭐라 그래? 측정하려는 현상의 실제값. 참값과 측정의 결과값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 밑줄.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니? 속성을 규명하기 어렵고 밑줄. 측정 도구도 개발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발생. 자, 오차 발생의 원인으로 몇 가지. 자, 그러면 원인으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 원인 몇 가지가 밑에 이제 원인으로 몇 가지가 나온다 했으니까 이제 뭘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번호 붙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 번호 붙여야 된다. 그렇죠. 먼저 측정 방법가 잘못된 경우 1번. 측정 방법 1번 써놔봐. 먼저 측정 방법 1번. 자,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은 뭐 때문이야? 조사의 목적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자의 의도나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측정 대상자마다, 자, 측정 대상자마다 다르게 해서 결과가 왜곡. 예를 들어 동그라미. 자, 얘들아, 무조건 예를 들어 나오면 이제 앞으로 무조건 동그라미. 왜냐면 글에 설명 방법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물어요. 구조. 그러면 예를 들어를 동그라미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순간에 문제 하나가 빨리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명목 금액인지 실정 수령 금액인지 하지 않으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둘째, 2번 측정 도구와 대상자들의 상호작용 밑줄. 그래서 익숙 반응 형태 오차 발생. 예를 들어 동그라미. 그 예를 든 건 뭐야? 측정 도구에 익숙한 거, 익숙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경우지? 그치? 그러면 어느 학교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고자 다양한 측정 도구 사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듣기 문제만 반복적으로 하면 익숙해져서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3번. 조사자와 특정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오차 발생. 3번. 그러니까 조사 간의 태도나 특정 대상자 간의 관계에 의해 영향. 예를 들어 동그라미. 조사자가 친절하면 호의적인 답변. 그쵸? 넷째 4번. 자, 사전에 조사와 관련된 조건을 동일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동일성 측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왜냐면 측정 기간이나 시간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다섯 번째 5번.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공간 등에 대해서 경과가 판이하게 나타날 가능성 밑줄. 그래서 오차 발생의 원인 이 친구가 주적한 대로 5가지로 바꿔주셔요. 4가지 X, 5가지. 자, 그래서 5가지 한번 써볼까? 1번 첫 번째 뭐? 측정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경우. 2번 도구와 측정 대상자들의 상호작용. 세 번째 조사자와 특정 대상자 간의, 아까 도구였고 이번엔 조사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동일. 다섯 번째 오른쪽에 큰 하나부터 만들고 삐져나오게 만들고. 다섯 번째 환경의 영향. 자, 이상의 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차가 발생되는 유형에 따라, 자,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 자,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 앞에 B급. 그래서 체계적 오차 A, 비체계적 오차 B. 이렇게 써도 돼요. A나 B로 2가지로 나눠졌을 때. 아니요, 선생님 전 B급으로도 충분히 구별이 돼요. 그 사람은 그냥 B급만 쳐도 돼. 아니면 선생님 저는 동그라미하고 세모로 할래요. 여러분이 그냥 잘 보이게끔만 뭐든지 여러분 좋은 걸로 하세요. 쭉 읽어보면, 하나 더 까놓은 쭉 읽어보면 비체계적 오차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죠. 그리고 여기서 쭉 나와서 5번째 또 다시 한번 B급 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요. 자, 봐보세요. 여기다 A라고 써놓고 여기다 B라고 써요.
나중에 찾을 때 여기 그냥 이렇게 A 찾고 여기다 B 찾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찾을 때 체계적 오차는 여기, 비체계적 오차는 여기. 본문에 와서 어차피 와서 본문이랑 보면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실습 요즘은 특히나 보면서 해야 돼. 요 경향이 바뀌어지면 또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무조건 내용일체가 말을 그냥 말과 단어만 바꾸거나 포함 범위만 살짝 바꾸거든. 유형이 그랬지. 시험 유형이. 최근에 시험 유형이에요. 이거 아주 핫한 정보예요. 요거 모의고사랑 수능 분석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알아. 이제 너희들하고 나만 알아.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이거. 왜냐면 이해하고 푸는 문제가 킬러 문제가 되면서 그런 문제를 약간씩 줄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있었네? 요 말이 있었네? 요 말 놓쳤네? 이 말의 순서를 바꾸니까 다른 말이네? 요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문해력이 좀 약하거나 왜 있잖아. 말을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잘 이해 못하는 친구 있지. 그런 친구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긴 해. 그냥 이렇게 왜 정방향으로 가면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역방향으로 얘기하면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게 진짜 어려운 친구가 있어. 그건 내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려운 친구가 있어.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이잖아. 그런데 몰라. 왜 이 말이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질문해야 돼. 왜 이 말이 이 말하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질문해야 돼. 왜 이 말하고 이 말이 왜 이런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한번 그걸 깨줘야 돼. 내가 이 순리 방향이 익숙한 거지. 생각이, 사고가.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표시를 좀 강조하는 겁니다. 비문학에서. 예전에는 내용 이해해서 잘 정리해서 어떻게 되는 과정을 보는 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그냥 얘를 완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찾는 게 더 중요해.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OX를 잘 치는 게 중요해. 자, 5차는 사회현상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 이제 뭐 해도 돼? 신뢰성과 타당성과도 연관을 맺는다, 밑줄. 신뢰성과 타당성. 당연히 오차가 적어야지 신뢰성이 좋겠지. 신뢰성의 문제는 그런데 신뢰성의 문제는 자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게 신뢰성이에요.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했는가. 그게 측정값이다. 그래서 측정값은 참값 플러스 체계적 오차 플러스 비체계적 오차 의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를 볼 때 측정한 값이 측정 대상의 속성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으면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를 합한 전체 측정 오차가 거의 0에 가까워. 저기 밑에 측정값은 높은 타당성을 갖게 된다. 타당성을 갖게 되면 신뢰 또한 높아진다. 여기 밑줄. 한편 여러 번 측정해서 측정값이 서로 동일하면 그래서 비체계적 오차가 0에 가까워지면 자 비체계적 오차가 0에 가까워지면 신뢰성이 높다. 밑줄. 이 경우 비체계적 오차가 작아 신뢰성이 높더라도 체계적 오차가 존재한다면 자 이거 밑줄 되게 중요한 거. 자 비체계적 오차가 작아서 신뢰성이 높다 하더라도 체계적 오차가 존재하면 타당성은 낮아진다. 여기에 대한 문제 꼭 나오겠지. 자, 사회현상 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필요한 거를 제거하고 관심 분야를 높여야 되고 대표성을 가져야 되고 도구나 방법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놨어요. 자, 그러면 9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위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되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측정 항목의 대표성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문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회현상 조사는 사회현상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를 다룬다. 맞죠? 맨 앞에 나왔었어요. 첫 번째 문단에. 다양한 외적 변수는 사회현상 조사에서 오차 발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외적 변수들이 오차를 만들 수 있죠.
특정 대상자의 경제 수준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오차는 비체계적 오차가 아니라 뭐예요? 체계적 오차죠. 고쳐주시면 되겠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6번. 기억을 줄이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오차 발생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5번이 그냥 아주 그냥 답이 튀어나오죠. 설문조사를 실시한 학생들의 의도가 잘 발견되도록 우리랑 친한 친구만을, 그치? 그러면 이게 객관적이야 어느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어? 편향될 수 있죠? 그래서 96번에 5번이 틀렸어요. 5번. 95번에 4번, 96번에 5번, 97번. 보기는 A를 바탕으로 그린 어느 사회조사의 확률 분포도이다. 자, A를 바탕으로 했던 확률 분포도이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A가 있지. 이상의 원인으로 발생해서 이거 왼쪽 오른쪽 맞네. 아까 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었지. 그치? 그 조건이랑 일일이 따져보면 되겠죠. 그쵸?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봐보세요. 나와라는 측정값의 분포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분포 범위가 크기가 비슷하여 체계적 오차는 비슷하지만 라가 나보다 비체계적 오차가 모두 작다고 할 수 있군. 맞습니까?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림에서 뭐 라가 나에 비해서 뭐가 있어요? 측정값들이 참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라는 나에 비해 체계적 오차가 작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다고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측정값의 분포 범위가 크기가 비슷하는 점에서 나와 라는 비체계적 오차가 비슷하지? 그래서 라가 나보다 뭐라고? 비체계적 오차가 적다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간절한 이 눈빛! 쉬는 시간을 갈망하는 우리가 또 이제 화장을 해야지. 아, 뒤에 하나 더 있다. 윗글을 바탕으로 자, 윗글을 바탕으로 미안해요. 희망 고문했어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라면에서는 어떤 연예인이 제안했던 하얀 국물 라면 땡땡면을 상품화하네요. 라면 먹고 싶다. 매출이 급격히 늘었대. 자, 나의 라면에서는 먹는 면처럼 하얀 국물을 판다는 시장조사에 착수했어. 그치?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반응이 땡땡땡땡 측정값을 얻었어. 자, 그래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 라면에서는 하얀 국물 라면 땡땡면을 출시했고, 그런데 걔는 어떻게 했어? 반짝 인기를 끌었을 뿐 사라졌어. 자, 그래서 탐문조사를 했더니 건강상행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호기심이었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얘는 소비자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면처럼 하얀 국물을 선호하는 거라고 전화를 했지. 그치? 그런데 하얀 국물 라면 선호한 진짜 이유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탐문조사에 찾았지. 그러니까 전화조사에서 지역별로 질문 항목을 달리한다고 해서 전화가 아니고 직접 물어본 거하고 다르잖아. 그치? 그런데 전화조사에서 지역별로 질문 항목을 달리하면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적절하지가 않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입니다. 됐습니까? 잠깐만 쉬게 되겠다. 한번 끊어주도록 할게요. 서연아, 여행은 즐거웠니?